블록체인 SCM의 잎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YFX 5기 백다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희는 필요한 정보를 신뢰성 있게 내 눈앞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를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보고 있는 물건이 이 모양대로 오를까? 아니면 색상이 다르진 않을까? 배송 시간과 심지어 정품이 맞나 아닌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분이 에어팟을 시켰는데 엉뚱한 제품이 처음 말이죠. 콩나물이 왔네요. 네. 네. 근데 이런 문제가 공급망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사를 믿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어디서 물건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실시간 물류 상황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난 걸까 믿을 수 없다면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비용과 시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을 진정한 의미의 SCM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신뢰성 문제를 극복할 혁신적인 기술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블록과 체인 두 단어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조금 쉽습니다. 먼저 블록은 데이터 저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하실 때 몇 날 며칠에 핸드폰을 샀고 그 다음 날에는 옷을 샀고 이러한 거래 내역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가계부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은 이런 블록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냐면 이 주소값, 블록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값을 암호화시킨 이 해시값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생성된 블록부터 최초로 생성된 블록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성된 블록이나 미변조를 시키려고 누군가가 시도를 한다면 연결되는 모든 해시값들을 암호를 복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계적으로 1위에서 500위까지의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미변조가 불가능하답니다. 이 속도가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런 거래와 데이터 교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만약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 내역을 당사자들끼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모두에게 복사해서 나눠서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가 손실되고 오류가 생기더라도 블록체인망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복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거래들이 이 참여자들에게 전송이 돼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이 거래가 지금 올바른 거래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정확히 맞으면 투표를 진행하게 돼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되면 이 블록이 연결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이 왜 혁신적이냐고 할 수 있냐면 바로 1982년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는 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들끼리의 파벌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여기를 예를 들어보면 A 장군과 B 장군이라고 했을 때 적군을 공격할 때는 한 날 한시에 같이 공격을 해야지 효율적이죠. 그래서 A 장군이 B 장군에게 다음날 새벽 1시에 같이 공격을 합시다. 이렇게 전력을 보냈는데 이 전력이 가다가 적군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전력이 잡히면 이 내용을 바꿔서 미변지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확히 갔는데 B 장군이 전력을 죽여버릴 수도 있죠. 이런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IoT를 보시면 기기들끼리 중간에 중개자가 없이 그리고 사람의 개입 없이 IoT에 대한 기기들끼리 정보통신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도출해내는데 이때 해커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시스템 업계에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기술이 굉장히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IoT,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블록체인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에서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비트코인은 어떤 원리에서 시작됐냐면 이 중앙 정부가 너무 화폐 가치를 조절을 한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이루어보자 해서 송금과 금융산업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이 적응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2015년 7월에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블록체인에 입히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검증 과정, 투표 과정 이런 게 필요 없이 블록체인 상에 개발자가 미리 조건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다음에 계약 이행 내역을 설정해 놓죠. 만약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돈을 지급해 주거나 계약서를 지급해 주는 것이면 그걸 미리 블록체인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입력값이나 검증 필요 없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원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여기 세미나실이라는 블록체인 안에 제가 조건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발표자가 지금 발표를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 청중들이 자동적으로 박수를 친다.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놓는다면 다른 개입 없이 지금 제가 발표를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보통 이쯤 되면 박수를 치시던데 네, 이게 단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단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조건은 사람이 설정합니다. 사람이 설정하니까 여기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방금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신뢰 보증과 계약 이행에 있어서 많은 서류상의 보증을 위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류 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신뢰성도 뛰어나고 보안도 뛰어나면서 이 정보를 공급망 전반에서 투명성 있게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어디에 쓸까요? 먼저 기부 사업입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이 돈을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로 가서 아프리카에 누구의 밥을 먹는데 쓰였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신뢰성 있게 볼 수 있다면 기부 사업이 훨씬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2천억 달러의 손실을 만들어내는 위주약품 산업입니다. 그래서 약품 전반에서 공급망을 추적을 하게 된다면 입력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신뢰성 있게 추적이 되면서 위주약품 시장을 근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흥미가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을 우리 기업 아니면 어떤 산업에 적용시킬 때 도입 전에는 무엇을 고려하고 도입은 어떤 부분에 하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전 고려사항입니다. 도입 전 고려사항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이런 블록체인이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구가 2025년에는 전체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이고 인터넷을 점점 대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보안성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 기술적인 이슈에 편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에 따라서 보안적인 필요성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됐을 때 이익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온체인은 블록체인 위에 있다 해서 온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프체인은 기존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을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온체인에 올리면 아까 검증 관련돼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 여기 올리는 블록의 크기가 제한돼 있으면 그 처리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올리고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인넷 설정입니다. 이 메인넷이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인넷을 설정할 때도 5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먼저 이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처럼 허가되지 않아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이냐, 아니면 허가된 사람만 올 수 있는 프라이빗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해서 실시간 처리 속도가, 거래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의 개발 수준, 개발자 수준, 그리고 인력 상황에 따라서 개발자 지원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수수료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고려가 끝나서 기업에 도입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고 어떤 효과가 날지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측정시키고자 가상의 기업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설정을 하고 저희는 수산기업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원산지의 추적과 제품 유통상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시적이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 이해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 수산기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정은 이렇습니다. CEO는 최근 조업자가 일본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팔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죠. 승소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일본산 방사능 있는 수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출 감소를 이어지고요.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때문에 CEO는 공급망에 정보로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 통관 절차에서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하는 절차 때문에 납품이 늦어져 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 절약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거래를 원한다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다음은 이 SC의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먼저 조합단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조업에서부터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원래 수산물 이력제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자미 막 이런 거 꼬리에다가 바코드를 부착시켜서 여기에 대한 원산지를 바코드를 찍으면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에 있어서 유전조가 가능하고 입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oT와 이제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입력값에 대해서 바꿀 수 없게 한다면 선박에 그 기술을 부착시키고 언제 이 배가 나갔고 어디서 이걸 잡았으며 이 배의 선장에 대한 신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원산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출 증가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잡혀진다면 수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력값과 미변조에 있어서 신뢰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은 서류 절차를 간소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감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자료들은 기사들과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암호화폐로 하게 된다면 이 중개자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해외에 돈을 송금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뭐 스위프트나 비자 같은 업체들을 이제 거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한 2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하면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0에 가깝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입된 제품이 이제 항만에 도착했을 때는 이 항만에서는 판적 과정에서 그 데이터 정보를 교환할 때 뭐 팩스나 이메일, 무선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복잡해지게 된다면 데이터 오류랑 손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정 작업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한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를 알려주는 반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이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그 딜레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신뢰성 있게 블록체인 상에 올리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존의 물량 확인이나 운송 과정 확인에 몇 시간씩 걸리던 것이 실시간 파악으로 그 효과가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물류를 통해 이제 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류망에서는 콜드체인에 있어서 신뢰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고요. 블록체인이. 그다음에 실시간 물류 트래킹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 대금 지원 족복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로 물건이 도착하면 바로 결제가 되게 이 조건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캐시플로우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저희가 SCM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협력사 간의 상생을 추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클리어체인 솔루션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컨테이너 또한 센서를 블록체인과 함께 부착해서 정보를 많이 파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첼로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안에 센서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운송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한다면 센서에 기록이 되고 그것을 내렸을 때 이제 입력을 이제 리딩을 하면 어디서 충격이 발생해서 지금 화물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에 도착한다면 공장에서는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블록체인으로 도입한다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게 되는데 이때 효과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이 위반조할 수 없게 투명하게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가 된다면 이 작업자들과 담당자들의 오류와 실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리콜 제품 추적이라는 부분인데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품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회수합니다. 그러면서 몇 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크게 되는데 만약 블록체인으로 파악이 된다면 해당되는 로트나 그때 시간이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리콜 제품 회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 복잡한 공급망이 자동차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이제 개발되면서 이 부분까지 몇 년 안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완성품 제조 업체나 이제 1차 벤더끼리 EDI를 구축합니다. ERP 내용을 서로 연동시키는데 그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이거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EDI 구축 비용이 훨씬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사 ERP에다가 그냥 정보만 블록체인 그 체인상에다 올리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원래 1차 대형 밴드하고만 EDI를 구축해서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2, 3차에는 그냥 발주를 때려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시킨다면 2차, 3차 밴드하고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재고 관리와 SCM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소수 IT 기업만 원래 과거에는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블록체인이 도입되면서 신뢰성이 보완이 되고 자사의 제품을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요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 가공이 끝나고 물류센터를 이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콜드체인을 실을 수 있게 미니 단위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파레트 관련 이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 논문에서도 파레트 관련 문제가 좀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레트를 이제 누구 소유인지 그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한 문제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화주의 부담이 좀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유닛 단위 관리뿐만 아니라 이 소유에 대한 서류를 같이 집어넣게 된다면 이 화주의 부담이 없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류센터에서 유통업자로 이동하는 상황이 볼 텐데 먼저 CS 달리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선입품 후 배송 시스템이어서
뭐 기사님들의 임의배 소음이 있었죠. 뭐 연락을 주지 않고 뭐 임의 장소에 이제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통보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CS 부분에 있어서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물건이 도착한다면 결제가 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갖다 줘야지 현금이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행동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KPI식으로 기업의 CS 관리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렇게 된다면 물건만 받고 결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이 주문하는 시점에서 현금을 블록체인 상에 미리 집어넣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나라 하시면 안심거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 관련된 문제는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가맹점에 가서 카드로 긁게 된다면 이 퀴즈 뭐 신용카드 회사 카드망들의 중개사를 많이 거치게 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1에서 4%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이 수수료가 입출금하는데 0.1%씩 해서 거의 0에 가깝게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단에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고객은 아까 원산지 추적을 이제 조합단부터 했기 때문에 고객이 이 제품의 QR코드를 읽으면 이 상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삼진 어묵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어묵의 QR코드를 찍으면 이 물고기가 지금 어디서 잡힌 거고 언제 처리가 이루어졌고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뢰성 문제를 개선시켜서 고객 매출과 고객 확보 일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이라고 써놨는데 자, 기업 입장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리워드를 주면서 설문지와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좀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입력 정보 등을 신뢰성 있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설문지를 받게 된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처리하게 되면서 그 비용이 줄일 수 있고 또 리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호응 정도를 블록체인으로 추적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호응도에 따라서 리워드를 지급해주면서 마케팅 비용 또한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스스로 절감을 이뤄낼 수 있게 되고 실시간으로 신뢰성 있게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궁금한 관리에 있어서 개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절차 과정들이 간소화되면서 리얼타임과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1900년도에 IBM에서 처음 만든 스마트폰인데요. 이게 길이 20cm 그리고 두께 4cm 와이드 스크린이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도 되고 MP3도 되고 GPS도 되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 제품 처음 났을 때 시장반이 그랬습니다. 저런 제품은 오타로 개발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죠? 스마트폰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후에 다른 산업에 적용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세계적인 암호화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은 지금 도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세계경제포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며 같은 원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걸 또 입증할 게 많은 기업들, 블록체인을 반대하는 많은 기업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도 블록체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면 다양한 데이터 입력자들이 있어서 이 정보를 신뢰성 있게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공급망 그리고 기기들끼리 중개자 없이 통신을 해서 결과값들을 처리하는 IoT, 스마트 팩토리.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반드시 올 변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SCN 리더로서 여기에 활용하고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